한지연 기자와 함께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시중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이 변동금리에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코픽스가 또 떨어졌다고요? 네, 8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63%로 4월보다 0.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픽스가 뭐냐면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로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를 뜻하는데요.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예적금이나 은행채와 같은 이 수신 상품의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픽스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했다라는 뜻이 되고, 반대로 코픽스가 올랐다고 하면 은행이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코픽스는 작년 10월 0.03%포인트 하락 이후에 계속 내림세로 2022년 6월 2.38% 이후에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이 은행이 지난달 중에 이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하게 반영이 되고요. 잔액 기준과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이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됩니다. 지난 2019년 6월 도입된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해서 2.71%가 됐습니다. 코픽스 하락으로 시중은행들은 오늘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 변동금리에 새로운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게 됩니다. 네, 짚어주셨듯이 코픽스가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적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금리 인하기에도 예적금 수요는 특이하게 몰리고 있다고요? 네, 원래 이런 인하기에는 이렇게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네. 예금 금리가 이렇게 더 떨어지기 전에 예금과 적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시중에 유통된 통화량이 한 달 만에 0.2%, 8조 1천억 원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이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23개월 연속 이어졌던 증가세가 마무리가 되나 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로 전환한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의 원인은 2년 미만의 예적금 수요가 큽니다. 9조 4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그 전달인 3월에 1조 9천억 원 증가했던 것에 비해 많이 늘었죠. 작년 8월 10조 2천억 원 증가 이후에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기 예적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예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겁니다. 한 기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지난해 10월부터더라고요. 네. 근데 금리는 예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유독 왜 지난 4월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건가요? 네, 이 기준금리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네. 아까 제가 이 예적금이 몰리기 전에 더 예적금 수요가 컸던 게 언제라고 제가 그랬죠? 작년 8월이라고 하셨죠? 네, 보시면 작년 8월에 그래프를 보면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바로 직전인데요. 네. 그때 이미 다음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내릴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적금 수요가 몰린 겁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기준금리가 올해 2월에 한 번 내린 뒤에 4월에 유지하고 5월에 한 차례 더 내렸잖아요. 5월에 내리는 게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자 그전인 4월에 예적금 수요가 몰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익증권도 5조 1천억 원 늘었는데 수익증권의 경우 예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주는 단기 채권형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